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막 환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비록 소수 정예이지만 1인당 1당 100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오늘 융합전공 자율혁신 프로페셔널 디그리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융합전공 학부의 학부장을 맡은 이동은이라고 하고요. 오늘 길면 길다는 시간이고 짧으면 짧은 시간 우리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융합전공들이 어떻게 개혁을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하는 시대는 한 가지 일만 해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라리 사포의 포브스 칼럼 중에서 이런 문구를 뽑아봤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는 그저 일루스이거나 좌익수이거나 하지 않아요. 그들은 운동선수죠. 그들의 외장하드는 한 번에 여러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디서든 연결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이 났고요. 여러분은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의 직업들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인생들을 설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융합전공도 조금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커리어들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융합전공들로 새롭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가 기존에도 이제 융복합 전공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트랙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트랙들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의 성향이나 현황들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인문, 경영, 예술 계열의 재적생 5,263명 중에서 공학 계열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약 8.8%, 464명 정도가 되었고요. 또 공학 계열의 재적생 2,341명 중에서 인문이나 경영, 예술 계열의 복수 전공자들이 130명, 그러니까 약 5.5%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국은 인문사회 계열의 학생들의 융합 수요가 훨씬 더 많다라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학 계열의 학생들이 인문 계열이나 사회, 예술 계열을 복수 전공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계열 간의 융복합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 전공의 전교적인 차원을 확장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들이 전교적인 차원에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단 학교의 전체적인 시스템들도 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는 이제 융복합 트랙 혹은 융복합 전공 이런 이름으로 불리웠던 그 학사 제도를 융합 전공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요. 바로 얼마 전입니다. 2022년 9월 20일에 교무처 산하의 융합 전공 학부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제가 융합 전공 학부를 맡게 되었어요. 우리 학교만의 융합 전공을 저희는 프로페셔널 디그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름조차 조금 세련돼 보이지 않나요? 네. 웃어주셔야 되는데. 감사해요. 프로페셔널 디그리의 정의를 좀 내려봤는데 한번 눈으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프로페셔널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한 가톨릭 대학교의 전문 직무 역량 특화형 교육 과정입니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역량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수학점 조건에 따라서 나노 디그리, 마이크로 디그리로 나뉩니다. 여러분 아마 마이크로 디그리, 나노 디그리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 거예요. 도대체 이런 디그리들은 어떤 디그리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앞으로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이 디그리가 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36학점이라는 큰 규모의 전공이 아니라 작은 전공 규모로 그래요? 네. 작은 규모로 모듈화 되어 있는 그런 전공들을 이 마이크로 디그리, 나노 디그리라고 명명하는 거고요. 이 마이크로나 나노 디그리는 사실 우리 학교만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지금 교육부에서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은 규모로 모듈화 시켜서 프로페셔널 디그리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이 프로페셔널 디그리의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신산업 기반의 미래 사회 변화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디그리들을 이수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디그리들을 만들고자 하는 배경 속에서 탄생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융합전공 자율혁신이 추구하는 가대인의 모습들을 저희가 구성해 봤는데요. 다음에 4가지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역할이라도 맡을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역할, 어떤 임무를 맡겨도 그 임무를 능수능란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이 프로페셔널 디그리에서 갖춰주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야겠죠. 그리고 쌓은 실력과 역량으로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학교를 다니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형의 인재들을 구성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에서 자기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직형의 인재를 창직형의 인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성들을 이 프로페셔널 디그리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직종을 여러분들이 직접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다음에 4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 주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융합전공에서는 학생이 주도가 되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들을 만드는 것을 첫 번째 기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학교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학문 체계에서 조금 벗어나서 미래지향적이고 신산업을 추구하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는 그런 교과과정들로 꾸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다양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신산업이나 트렌드만 추구하는 것보다는 우리 가톨릭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화된 시스템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체제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학사 제도가 좀 유연하게 변해야겠죠. 그래서 그 학사 제도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융합전공 프로페셔널 디그리는 어떤 유형들로 나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이 프로페셔널 디그리가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융합전공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전공들이 있죠. 그 전공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재구성하는 형태로 이 프로페셔널 디그리들이 만들어지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주도하는 그런 설계형의 학생 주도형의 프로페셔널 디그리들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각각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융합 전공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신산업 기반, 그리고 우리 학교만의 특화된 어떤 영역들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말할 수 있는데요. 교수님들 개인들이 이런 전공들을 새롭게 만들어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학교에 있는 취창학처라던가 교수학습개발원이라던가 아니면 또 융합전공 학부 자체 내에서 주도해서 새로운 어떤 신산업 분야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그런 전공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전공 활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니고 전공하고 있는 그 전공들을 사실은 교과목들의 수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교과목들을 이제 하나의 세분화된 분야 영역별로 다시 또 모듈화 시킬 수 있는 작업들을 특정 그 학과에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 전공들을 세분화하는 모듈화 작업을 진행하고, 또 그렇게 세분화된 모듈들을 그 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전공을 이수하지 않는, 제2전공으로 하지 않는 학생들도 그 작은 모듈들을 들을 수 있게끔 열어놓는 작업들을 특정 학과에서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이제 개별 학과가 주도해서 개설하는 형태로 진행되지만 저희 융합전공 학부에서 이
모든 시스템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 모델인데요. 학생 주도 설계형의 프로페셔널 디그리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이나 학교의 각 부서들 그리고 학과들이 주도해서 다양한 전공들을 만들어내겠지만 학생들의 취미나 취향이나 혹은 학생들이 설계하는 어떤 미래 지향적인 측면하고는 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주도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전공들을 새롭게 만들고 싶어요 라는 요구사항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구사항들을 학생들이 교수님들과 의논하든 아니면 학생들이 주도해서 어떤 디그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설계해서 융합전공학부에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1, 2년 정도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이런 모델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융합전공학부에서는 학생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디그리들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뭐 이런 설명들보다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전공들이 생길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 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시겠죠.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융합 전공들이 이제 앞으로 생겨날 건데요. 신산업 기반의 융합 전공들의 예를 들면 탄소 중립 프로페셔널 디그리. 뭐 얼마 전에 이제 총장님께서도 탄소 중립을 선언하셨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하는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혹은 미래 식량 프로페셔널 디그리도 있을 수 있죠. 설국열차에 나왔던 바퀴벌레를 가지고 발을 만들어서 먹는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 일들이 어쩌면 우리 앞으로도 일어날지 모르는 현실이잖아요. 그런 현실들에 대한 준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전공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생겨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NGO 프로페셔널 디그리도 있을 수 있고요. 패러리걸, 문화데이터, 메타버스, NFT, CX 마케팅, 노블 코믹스, 바이오 코스메틱 같은 프로페셔널 디그리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지금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2개의 프로페셔널 디그리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CX 마케팅과 노블 코믹스라는 프로페셔널 디그리가 2022년 2학기에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프로페셔널 디그리들이 운영될 예정이고 개설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산업 기반의 뭔가 트렌디한 그런 융합 전공이 아니라 우리 학교만의 특화된 융합 전공들도 신설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대학이다 보니 평화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그 어떤 대학보다도 더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평화학이라는 프로페셔널 디그리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1인 미디어 프로페셔널 디그리라던가 노화에 대한 프로페셔널 디그리들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전공들이 자신들의 그 교과 과정을 세분화하고 모듈화해서 다양한 프로페션 디그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있는 사례들입니다. 기존 전공의 세부 모듈화 그리고 타 전공과의 연계를 지향하는 그런 모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학과에서 원가 관리 회계라는 교과목들을 모아서 작은 모듈을 하나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원가 관리 회계라는 프로페셔널 디그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경영학에서는 인사관리 프로페셔널 디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학과하고 공간디자인 소비자학과가 합쳐서 소비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프로페셔널 디그리들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명공학이나 약학과는 활성 천연물질 프로페셔널 디그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식품영양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이지만 회계학과에서 진행하는 원가 관리 회계라는 프로페셔널 디그리를 들으면 영양사의 취업의 꿈을 담고 있지만 영양사이면서 원가 회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지향점들을 저희 융합전공학부에서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산학연계 중심 교과 과정을 지향하는데요. 되도록이면 이 융합전공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교과 과정을 들었을 때 바로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기업이나 관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저희 수업에 참여해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금 진행하고 있는 2개의 프로페셔널 디그리도 기업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학생들과 함께 과정을 꾸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산학연계 중심 교육과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단계별 사회, 산업, 기업 요구형의 교과과정을 설계하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한 4단계 혹은 5단계의 구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진로 탐색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병행 학습 등을 통해서 과연 이 진로가, 이 전공이, 이 디그리가 나의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론학습의 단계인데요.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교과 이수형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프로페셔널 디그리는 작은 단위의 교과 과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나 나노 디그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해당 스킬들을 익숙하게 익힐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무 역량 및 능력 함량의 단계입니다. 주로 이제 교과 과정까지 이수를 하고 나면 기업에서 함께 했던 학생들의 일부와 함께 워크숍을 한다거나 세미나를 한다거나 혹은 현장 실습을 하는 등의 과정들을 꾸리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번째와 5번째 단계는 취창업 연계 과정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프로페셔널 디그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단기간에 학생들이 전문가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실습을 하고 그리고 취업까지 연계가 되니까요. 인턴십을 한다거나 섀도잉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첫 번째 단계 혹은 두 번째 단계를 이수했다고 해서 5번째 단계까지 모든 학생이 다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각 단계별로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선발된 학생들에게 밀착 지도하고 실무 트레이닝의 기회를 부여하고요. 그 단계들을 성실하게 잘 수행한 학생들 일부가 이제 프로페셔널 인재 양성에 성공하게 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진행하지만 이것들이 한두 개 성공하게 되면 우리 학교 전체 전공들을 변화시키는 데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혁신적인 학사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다 전공과 복수 전공을 하고 있죠. 심지어 제2전공 하면서도 부전공하는 학생들도 제가 주변에서 종종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학교에서 듣는 수업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부담이 큰 이유는 하나의 전공을 이수하려면 36학점이라는 되게 큰 규모의 수업들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저희는 36학점이라는 전공 이수의 부담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확보한 혁신적인 학사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노 디그리와 마이크로 디그리입니다. 나노 디그리는 6학점에서 9학점으로 되게 작은 규모로 구성되는 그런 전공 체제이고요. 마이크로 디그리는 12학점에서 15학점으로 구성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나노 디그리,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수하게 되면 이제 졸업장이나 이수증 같은 것들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 내가 CX 마케팅 프로페셔널 디그리를 이수했다. 12학점을 이수한 걸로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6학점이나 9학점 혹은 12학점에서 15학점 되는 나노나 마이크로 디그리들을
이제 모으잖아요. 6학점짜리를 예를 들면 6학점짜리 2개를 들었고 마이크로 디그리 12학점짜리 2개를 들으면 36학점이라는 복수 전공하는 것처럼 하나의 커다란 규모가 만들어지죠. 그 36학점짜리를 모으면 학생이 설계하는 자율전공 디그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특화된 어떤 전공들을 이렇게 들었어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을 받게 되는 거죠. 학생들은 창의적으로 자율전공, 융합전공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졸업장이나 성적증명서, 인수증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들은 사실 규모가 작은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메리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냥 복수전공 36학점 듣는 것보다 자기가 듣고 싶은 골라먹는 아이스크림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여러 전공들을 다수 듣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게 되는 거죠. 집중 이수제나 계절학기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온라인 수업 같은 수업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잘 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사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2022년도 여름방학에 비교과 과정 2개를 시범적으로 운영했었습니다. 혹시 뭐 학교 홈페이지라던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던 홍보 문구들 혹은 포스터들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게 그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Feel the Amazing, Write the Amazing 이라고 해서 MZ세대를 위한 어메이징 시리즈 2개를 운영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운영했던 Feel the Amazing은 공간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플래그십을 탐방하는 그런 비교과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성수동이라던가 홍대의 플래그십들 그런 샵들 많이 탐색하고 계시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젊은이들만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기업에서도 이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마케팅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MZ세대가 공간을 어떻게 탐색하고 또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4주간 비교과 과정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이 운영은 저희 학교에서 주도해서 운영했지만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업이 주도하는 식으로 운영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뒷장 잠깐 넘겨봐 주시면 한 15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요. 이 학생들이 성수동이나 홍대, 한남동 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면서 이 기업의 대표님과 함께 주제에 대한 발표도 하고 또 공감도 하고 공부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장을 다시 한번 포스터를 봐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로 진행되었던 것은 Write the Amazing이라는 시리즈인데요. 웹툰 좋아하시죠? 네, 웹툰 300명이 넘는 전문 웹툰 기업이 함께 참여해서 진행했던 그런 시리즈입니다. 최근에는 웹툰의 소재가 되어야 하는 수많은 거리들 때문에 이제 웹소설이라던가 소설을 웹툰으로 각색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웹툰으로 각색하기 위한 기획 과정을 공부하고 또 웹툰 퍼블리싱 현장을 탐방하고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보는 식으로 이 과정이 또 여름 동안에 4주간 진행되었습니다. 역시 한 14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었고요. 다다음 장 넘겨주시면 학생들은 무더운 여름날에 같이 그 다음 장. 같이 공부하고 줌으로도 공부하고 현장에 만나서 소설을 읽고 소설을 어떻게 하면 웹툰으로 각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획 보고서도 만들어서 같이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방학 동안에 했던 이 수업은 그 불편한 편의점을 기본으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웹툰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함께 공부했는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캐릭터를 직접 웹툰을 그려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스토리를 그 불편한 편의점에 있는 기본적인 스토리 이외에 또 다른 스토리들을 어떻게 하면 웹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획안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화면들은 학생들이
직접 마지막에 결과로 발표했던 그런 산출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2022년도 2학기에 이제 진짜 수업을 개설하게 되었어요. 한 장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메이징 시리즈의 1탄이었던 CX 마케팅을 아예 그 마이크로 디그리 형태로 기업과 함께 조율해서 개설하였습니다. 그래서 CX 마케팅 프로페셔널 디그리라는 프로페셔널 디그리를 하나 만들었고요.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2002년도 2학기에는 CX 마케팅 이론과 실제라는 교과목 명으로 개설되어서 지금 학생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비르트웍스라고 하는 공간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의 대표님께서 겸임 교수로 참여하셔서 직접 수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고객 경험과 관련된 실무적인 실습 과정을 기업 주도로 진행해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전문가를 기르는 그런 디그리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못 들으셨다고 하더라도 다음 학기, 다다음 학기에도 또 관련된 수업들이 계속 요 CX 마케팅과 관련된 수업들이 개설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노블 코믹스 프로페셔널 디그리도 개설되어서 운영 중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CX 마케팅을 더 많이 들을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의외로 웹툰이 정말 인기인가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어떤 배경 설명 없이 노블 코믹스 기획과 각색이라는 과정을 지금 수강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의뢰하는 작품에 대한 이해를 선행으로 웹툰화에 대한 기획안과 스토리를 각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그리이고요. 웹툰 기업의 대표님과 그다음에 우리 전임 교수님께서 함께 진행해 주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스토리 메이킹 능력, 그리고 기획력, 콘티 작화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그런 수업이고요. 실제로 어제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에서는 기업의 본부장님께서 오셔서 특강을 진행해 주시고 다다음 주간은 이제 기업 탐방도 함께 학생들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과정들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거고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만큼 더 많은 과정들이 다양하게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것이 재학생 및 융합전공생 대상의 설명회입니다. 여기 직접 참여해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참여해 주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나 그 유튜브 채널에다 올릴 예정이니까 친구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끝나고 나면 의견 수렴과 설문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학교에서 이런 혁신적인 융합전공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요구사항과 잘 맞아떨어지는지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가 더 좋은 융합전공들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대상 공청회도 개최하고자 하고요. 저희가 10월달 정도에는 이제 시킬 전공들을 어떤 전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신청들을 받아서 심의를 하고요. 11월 정도에 개설 전공들을 확정하게 되면 12월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공들이 내년에는 열릴 거예요 라는 그런 홍보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2023년도 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융합전공 학부에서 다양한 교과목들을, 다양한 전공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이고요. 사실 한 15분 정도에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좀 말이 많죠. 30분이나 걸렸네요. 혹시 궁금한 것들이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편안한 마음으로 물어봐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 드리겠습니다. 혹시 프로페셔널 디그리가 휴학생도 가능한지가 일단 먼저 궁금하고 그 두 번째로 이전 연도에 신청을 받아서 다음 해 3월인가 이렇게
이렇게 개설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번 단기성으로 전공이 개설되는 건지 아니면 한 번 개설이 되면 그 다음 학기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도 할 수 있는 식으로 개설이 되면 없어지지 않는 건지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이게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휴학생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어찌 됐든 학사 제도를 유연하게 다양하게 진행하겠다고는 하지만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학사 시스템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휴학생이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인 바람은 융합전공이 빠르게 만들어지고 또 의미 없는 융합전공들은 빠르게 없앤다가 기본 취지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 없애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 과정을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애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규정들을 몇 가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최소한 몇 바퀴는 되게 속된 말이네요. 최소한 몇 회 이상은 이 과정 나노 디그리나 마이크로 디그리가 뭐라 그러죠? 운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규정들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한 번 개설되고 없어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는 않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새로운 트렌드들도 너무 빠르게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트렌드의 흐름에 맞춰서 새로운 어떤 과정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만들어가고 유지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융복합 전공을 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융복합 전공은 융복합 전공 고유의 교과가 따로 있고 그리고 타전공 이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마이크로 디그리나 나노 디그리가 되면 그때도 타전공 이수도 같이 좀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전 융복합 전공에서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창업대학 소속 스타트업이라던가 사회혁신은 비교적 담당 교수님이라던가 뭔가 학교에 교직원분이 계셔서 소통이 좀 원활한데 다른 융복합 전공은 제가 만약에 해보려고 해도 문의할 수 있는 소통처? 학교 내에서 소통처가 너무 부재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도 저기가 관리가 잘 안 되나 보다 하고 참여를 좀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젝트성으로 몇 회기 이상 진행이 되면 이게 꾸준하게 프로페셔널 디그리별로 담당자가 존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학교에서는 교과만 개설을 하고 강사님만 이렇게 모시고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뭔가 학생 입장에서는 참여 요인에 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혹시 논의된 바가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적절한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사실 프로페셔널 디그리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학생들에게 어떤 프로페셔널 디그리가 있고 그 프로페셔널 디그리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떻게 연결해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드바이저가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런 구성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전에도 이미 융합전공 학부에는 2명의 직원 선생님들이 배정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있고요. 그리고 각 융합전공 프로페셔널 디그리들의 전담 교수님들도 그 구성을 전담 교수님들이 이제 배정이 되셔서 진행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기존에 있는 전공들처럼 교수님들과 혹은 어드바이저와 상담하는 관계들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보면 저희가 학교 내부에서도 위원회에서도 의논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역할들이 이 융합전공 학부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중심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담이나 소통 창구들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이요. 궁금한 거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 4단계, 5단계에서 섀도잉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기업보다는 이제 학생들이 인턴십을 선택을 해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매 학기 지정된 기관이나 그 기업이 따로 있는 건지. 그거는 프로페셔널 디그리의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하고 저희가 관계를 맺을 때 특정 학생들에 대한 인턴십을 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뭐 몇 년 동안 이 학교에서 인턴십을 몇 명씩 데려가겠다라고 할 건지 그게 기업하고 저희 전공하고 어쨌든 MOU를 맺고 진행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케이스마다 조금 다르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아까도 그 장표를 설명드릴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델은 그렇게 4-5개의 산학협력 모델이에요. 그렇지만 기업과 함께하는 그런 교과과정을 꾸리겠다라는 모델이기는 하지만 사실 모든 프로페셔널 디그리가 기업 참여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특정 그 프로페셔널 디그리들은 기업 참여로 이루어지고 또 특정 디그리들은 기존에 있는 학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특정 새롭게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융합전공학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교수님들이 참여하셔서 마치 이론 수업처럼 진행되는 그런 디그리들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어떤 유형의 디그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융합전공학부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취업이나 창업하고 연결되기 위해서 그런 산학협력 모델이 하나 있다라는 거고요. 다양한 어떤 형태들이 이 융합전공학부에서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이 낯서신가요? 혹시? 어때요? 물론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의견들을 자세히 적어주시겠지만 네, 사실 저도 낯섭니다. 낯설기 때문에 또 좋은 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일들이고 그 시도 속에서 어떤 개혁이라는 혁신이라는 그리고 그 혁신이 가져오는 어떤 장점들을 내가 먼저 취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낯설지만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여기 참여해주신 그리고 혹은 영상으로 보시는 여러 학생들도 함께 참여해주시면 더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진로를 설계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회생활을 하는 준비 과정에서도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시면 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시대요? 저는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이제 1년의 그 시간이 남았는데요. 그 마이크로 디그리나 나노 디그리를 이제 수료를 하려면 6학점에서 9학점 아니면 12학점을 들어야 하는데 당장 내년에 그 정도의 강의들이 개설이 될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4학년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3학년 2학기입니다. 네. 그러게요. 그거 제가 장담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사실 저희가 샘플로 보여드렸던 그런 프로페셔널 디그리가 다 내년 3월에 개설된다는 건 아니에요. 네. 차차 이제 그 개수를 늘려가야 하는 거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차차 개수를 늘려가야 하는 건데 그 중에 지금 CX 마케팅이나 노블 코믹스 같은 과정은 이미 개설이 되어 있고 내년 3월 달에도 각각 2개 정도씩 더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 CX 마케팅이랑 노블 코믹스라는 고 프로페셔널 디그리의 교과목들이. 네. 그러면 근데 이제 계산을 좀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CX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2개 교과목이 개설된다고 해도 얘가 최소한 마이크로 디그리이기 때문에 12학점을 이수를 해야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수했다라는 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6학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대표님하고 상의를 해서 계절학기에다가 뭘 더 집어넣자 혹은 2학기 때 뭐 3개 과목을 더 넣자 뭐 이런 과목 개수를 조정을 해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 당장 들을 수 있다 없다라고 장담을 드리기는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나노 디그리 같은 경우에는 6학점만 들으면 되니까 나노 디그리 형태로 4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노 디그리 형태로 개설되는 프로페셔널 디그리 중에서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어떤 전공이다라고 하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4학년 학생들도 이런 디그리들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은 단위에서도 개설하는 지점들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융합전공학부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상의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못 온 친구들 몇몇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수업 시간이랑 겹쳐서 못 간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으니까 나중에 면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한 친구들도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돌아가셔서 또 고민도 해보시고 또 사실 구체적인 디그리들이 뭐가 만들어지는지를 사실 봐야 내가 그 디그리를 이수할 마음이 생길지 아닐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고민이 되는 거니까요. 함께 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혹은 매서운 질책이 있으셔도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나시기 전에 설문조사 꼭 해주시고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자리에서 또 편안한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